유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화학 소재 업체들은 더 어차피 더 낮은 가격에 석유 가격이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이제 이렇게 사옵니다. 원재료를 사와서 그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간이 걸리겠죠. 요때 원재료를 사왔고 제품은 요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판매 가격은 석유 가격과 또 연동돼서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요때도 계속 수입은 계속 할 테니까요. 요때 또 제품을 수입을 하고 요 요거 만들었던 물량은 또 요때 판매를 하고요. 가격이 계속 좋아진다. 이걸 뭐 레깅 효과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40불에 사와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40불 정도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진을 붙이는데 마진 플러스 석유 가격은 또 올라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과거에 차저정을 이제 슈퍼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차저정까지 안 가고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3년 동안 석유화학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도 석유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거죠. 폭락을 했었었고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생겼었는데 이때도 제품 이때는 이제 제품 가격이 석유 가격보다 좀 덜 빠지기도 했었고 나중에 석유 가격이 반등하면서 제품 가격도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석유화학 업체들한테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어땠었느냐?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년인 거죠. 이 3년 동안 이게 아닌데 잘못 갖고 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보겠습니다. 때 보면 같은 기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이 빨간색 네모 안에 기간 동안 석유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했을 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화학주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44만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배경유화 같은 경우에도 뭐 한 6천원에서 19,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에서 30만원까지, 30한 4만원까지 한 4배 정도, 5배 좀 안 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나중에 상승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3만원에서 7만원까지 한 2배 정도 상승했고 그때 당시에 금호석유화학은 조금 상승폭이 좀 작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 6만원에서 한 10만원까지 조그맣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효성 TNC나 효성화학도 차트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차트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결국 이 석유화학 업체들한테 중요한 거는 석유 가격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원재료이잖아요. 원재료를 싸게 사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완만하게 그러니까 하락한 시점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할 때 참 좋았더라. 결과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것은 얘네들 레포트를 보면서 현재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정도 되고 있느냐. 공장 가동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공급이 타이트한 것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스프레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종목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전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정말 2021년에는 큰 주도주 섹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개의 업체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게 보여지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유가는 낮고 제품 가격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당분간은 아주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고요. 실적보다도 애플카 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고,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최고의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롯데케미칼이 조금 올랐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주말에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롯데케미칼 실적이거든요. 매출이 6%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요. 2020년 4분기가 3분기보다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산 공장을 12월 달부터 정상화하면서 매출이 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9%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게 벌써 50%나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1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0% 늘어났다는 얘기는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가했거든요. 마진이 좋다 보니까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21년 1분기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니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롯데케미칼 애널 레포트가 좀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것만.